다음은 강원 동해 삼척의 출신의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천 달러를 넘어선 세계가 주목했던 고속성장 이면에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양극화 현상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상실, 사회안전망 부실 등으로 인해 최근 세 모녀가 삶을 포기하고 장애아를 키우던 40대 가장도 자녀와 함께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힘만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가, 선진사회의 길로 나아가자 한다면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공익우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에 정부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자력복지 모델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분야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하여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과열 경쟁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 경제 전체가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와 방향성 상실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 도입된 사회적 경제 자체의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관련 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정책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때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총리님, 이건 한 일간신문에 마을기업이 중요하다는 기사인데요. 영국에서는 9천여 개에 이르는 마을기업, 즉 공동체 이익회사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소개된 공동체 이익회사를 사회적 기업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을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근데 정작 우리 정부는 마을기업을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별도의 유형으로 보고 있어서 별도의 보완과 지원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십니까? 예,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 주체나 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지금 지정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정부가 같은 정책을 두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안,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부 형태야말로 이 부처별 기득권 지키기, 부처별 출혈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종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민간 주도로 양성할 목적으로 제도한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서비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동조합 주무부처가 아닌 탓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에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두 부처 간의 신청 건수 대비 인가 비율이 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부처 간 견고한 칸막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적 불편이, 불이익이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사회 취약계층 어떤 사람이 자활센터에서 직업 재활 교육을 받고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을 창업해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경유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이 기업은 자활기업이자 협동조합이고 또 마을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7시간이 넘도록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규제란 뭡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규제가 아니고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정책 통합이 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하려는 노력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규제가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 경각으로 내는 고용률 70% 달성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 칸막이, 중복, 출혈 경쟁 이런 비효율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까지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재정지원받는 자활기업은 서로 좋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또 고용노동부 재정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은 스토어 36.5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독립적 판매장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해달라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혹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의 판마가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합니다. 바로 좀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민간 부문에서 특히 지자체는 스스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업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사회적 경제과로 일원화하고 통합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세트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서울시, 강원도, 충남, 전북도 이제 마찬가지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에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지방정부가 이런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중복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들, 중간 지원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원화 통입을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사회적 경제 통합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기존 부처 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R&D 사업,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예산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앞서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좀 분절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예산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듯 정부 정책의 잘못된 집행 체계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의 장점인 자주와 협동 정신이 오히려 훼손되고 각 부처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한 줄서기 경쟁으로 변질돼서 결국에는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은 개별 소관 부처를 통한 지원금 보조금보다는 금융 지원이나 판로,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합 생태계 구축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데 이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기타 어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간접 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도록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간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활기금의 경우 3,36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은 167건에 불과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모태펀드 운영 상한도 146억 원이 조성됐지만 실제 투자 금액은 19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업 금융정책 지원액도 450억 원 중에 실제 집행도는 10%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지난 정부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미소금융조차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일관된 그러한 조직의 그런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단순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춘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여기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요 선진국들 경우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개인의 창업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개개인의 창업 대출은 부실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본 의원은 미소금융 운영 방식을 정부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사회격정 관련 기금과 각종 금융을 하나로 모으고 미소금융 또 신용보증까지 연계해서
영국 정부가 설립한 빅 소사이티 캐피탈처럼 이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도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그 연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현재 이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금융위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는 빈곤을 해소하는 똑똑한 복지, 또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한 착한 경제입니다. 새누리당 지난 1월 사회적 경제 분야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자 사회적 경제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특위에서는 그동안 숱한 논의를 거쳐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첫째, 사회적 경제 총괄 조정기구와 실무 추진기관을 명시하고,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조성하고,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또 넷째,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정립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 총괄 조정기를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통합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그 이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이 그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고, 또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도 고려될 수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적 경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한국적 성공 모델을 위해 여와 야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혁신을 이루어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야 동료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지난 4월 4일 우리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특위가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구례군의 자연드림파크 방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과 그 박인숙 의원, 윤명희 의원님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구례 자연드림파크 조성 현황을 보면은 약 4만 5천 평 규모의 라면, 우리밀, 막걸리, 맥주, 육가공, 오리고기, 김치, 제분, 도정, 전분 이런 18개의 각종 공장들이 가동 중이고,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종합관리센터, 종업원, 기숙사 이런 건 물론이고 또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영화관 등 여러 시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620억 원이 투자돼서 400여 명의 고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 모델이 고용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협동조합 성공 모델들이